민주당에서 의료 대란 대책 특위 소속으로 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정부는 그래요. 추석 연휴 때 대란 없지 않았냐? 거봐라. 우리가 이렇게 비상진료 의료를 잘했다. 이런 자평하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굉장히 분노가 일죠. 그 의료 대란이 없었다고 하는데 뭘 근거로 없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막 수천 명이 하나의 응급실에 몰려간 그런 장면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지 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응급실 현장은 지금 번아웃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란인 거예요. 왜 번아웃이냐? 배후 진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대를 해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시냐면 우리는 차마 못 떠나서 우리는 차마 못 떠나서 이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예. 이게 가라앉는 배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배가 가라앉을 거 알지만, 그리고 가라앉으면 함께 죽을 거 알지만 네. 그냥 탈출하지 못해서 점점 가라앉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의료 대란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75군데나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겨우 출산을 할 수 있는 게 의료 대란이 아니면은 도대체 뭐가 의료 대란이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일단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왜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리려 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그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이런 게 안 좋은 여론으로 다 나타나니까 그걸 어떻게든 뭐를 좀 발라가지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아닌 척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정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공포와 불편함이기 때문에 가리려고 해도 그럼 뭐 몇 가지 워딩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는 일은 아닌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의료 공백, 의료 대란 이거는 우리 이제 목숨이 달려 있고 안전이 달려 있고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다들 반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주변에 추석 연휴 때 가족들 만나고 이러면 다 이 말씀 하세요. 이거 뭐 진보 보수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누굴 지지하냐 가릴 것 없이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맞아요. 내 삶이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그런데 이게 대란이 아니다. 이거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그런 숫자를 무식하게 밀어붙이기 전에는 네.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뭔가 당일 수술도 가능한 국가였고요. 그리고 내과적인 그런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아무리 늘어져봤자 6주 안에는 거의 다 스케줄이 잡혔거든요. 아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뭐 당일 수술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과암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예. 이 수술 예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대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도 나온 상황도 보니까 추석 연휴 때 그때 추석 때 30대 여성이 부산에서 사망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119 구급대 등이 92차례나 여러 병원에 전화 돌렸지만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다라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응급실에 가면은 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 네.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정말로 그 응급 상황, 예를 들면은 뭐 심정지가 왔다든지 아니면 그런 처치, 응급적인 처치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또 중요한 하나의 일이 뭐냐면은 트리아제라고 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디 외과로 보내야겠는데, 여기는 네. 뭐 어디 뭐 소아청소년과로 보내야겠는데, 여기는 뭐 어디 내과로 보내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은 네. 분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이제 거기 해당하는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적절한 그럼요. 조치를 취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전공의들 싹 다 떠나면서 이 배후 진료라고 하거든요. 이 배후 진료가 다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 자체에서 응급실 문 열어놓는다고 해서 응급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응급실을 가봤자 예. 이 배후 진료가 지금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응급실 네. 불 켜 있다고 응급실 역할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 병원 측에서는 그 해당 응급실 측에서는 우리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과 지금 봐줄 선생님 안 계세요. 어디 봐줄 선생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계속 돌 전화 수밖에 없죠. 돌리고 네. 그야말로 응급실 뺑뺑이가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 이건 국민들이 볼 땐 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냥 응급실을 뭐 12시간 넘게 지키고 있고 교대 못 하고 있던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지치죠. 그럼요. 지금 그게 반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밤을 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상상할 네. 수도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밤을 샌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뭐 이 환자들에 대한 뭐 국민들의 헌신, 뭐 물론 의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버틸 체력이 안 수가 되니까 없어요. 물리적으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네. 오늘 예정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을 통해 가지고 이거 빈손해동 안 된다. 네. 정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회견까지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갖고 와라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정부 쪽에서 아젠다를 다 닫아버렸거든요. 가장 이렇게 좀 이거를 좀 열어주세요, 이거를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료계가 논의하고 싶어하는 그 아젠다 안 돼. 예를 들면 25년도 정원 같은 거죠. 그 25년도 정원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25년도 정원이라는 그 꼭지를 논의해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정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25년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 우리 논의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요것만 논의할 건데 요거 보고 의료계 너네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건 거잖아요. 지금 현재 태도가. 그러니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뭐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나.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아집스러운 태도로 정부가 임하는데 네.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하.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 우리 26년도부터 논의하자는 예, 거잖아요. 원점 저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생각을 딱 해보면 예. 예를 들어서 25년도 이대로 가요. 그러면은 1,509명 늘린 것에 대한 그 교수들도 늘려놨겠죠. 네. 그다음에 시설도 늘려가겠죠. 그다음에 앞으로 늘릴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쫙 수반이 돼 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늘어난 네. 교수,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을 26년도에 다시 확 줄일 수 있느냐. 한 번 늘린 걸 다시 줄일 수가 줄일 수- 있겠느냐. 그 채용한 교수들을 26년도를 네. 논의한다고 하면서 26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갑자기 음. 다 면직을 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뽑았는데. 25년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논의하지 아니하고 26년도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이제 한번- 밑바닥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26년도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정부도 알기 때문에 26년도 이야기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의료계도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몰랐구나.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서 26년도 얘기만 하는 거는 그렇네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25년도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요구를 하는 건 거예요. 그렇네요. 만약에 지금 25년도는 사실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수시 모집도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하냐 이런 또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네네. 저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숫자를 쭉 보시면은 어쨌든 그 기존에 한 3,500여 명이 그 의대 정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요렇게 쫙 해서 결과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게 한 1,509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의대 정원 숫자예요. 수시로 뽑는 게. 예, 기존의 의대 정원 예, 숫자에 예.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시로 그러면 늘어난 숫자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숫자만 것이죠. 보면 전체적으로 예, 보면 그렇다면은 이 숫자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정시에서 이런 뭐 모집 전형을 얼마든지 우리 필수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의료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게 뭔가 변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요? 이게 입시 제도를 흔드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 시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어떤 논의를 해가느냐라는 네.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그렇군요. 예. 지금 정부의 설명만 들어보면은 수시 모집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되돌릴 수 끝났다는 없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국민들은 네. 그게 아니네요. 의원님 정해져 말씀 들으니까. 있는 거는 수시 모집이죠.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의대에서 몇 명을 뽑겠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뽑는 그 전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기가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이게 사실 우리가 의대 정원 증원을 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필수 의료, 그다음에 맞아요. 지역 의사제 예.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취지에 최소한 맞게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이 추가로 1,500명이라는 이 숫자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는 좀 얘기를 해보자는 그렇네요. 거거든요. 25년 그렇네요. 정원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라 논의 테이블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논의 테이블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할지 네. 논의 테이블을 올려달라는 건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정부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건데 의원님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의료계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만나보시고 얘기도 하셨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예 안 돼, 한 명도 못 늘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논의하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통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해결의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왜 저런 입장을 고집을 하는지 사실은 잘은 이해가 예. 안 가요. 이게 자존심이 아니면 저걸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게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 조금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좀 뭔가를 좀 마지막에 좀 절실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으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저런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글쎄요. 그 문을 정부는 이미 닫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응급실 포함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이제 본인 부담금 같은 게 이제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경증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부담금 훨씬 많이 늘렸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보험 있잖아요. 사보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있고, 네. 그러면은 뭐 경증이든 뭐든 병원 이용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아져도 나는 네.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꼭 사보험을 들어야겠네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분위기가. 그러니 이게 화살표를 쭉쭉쭉 그려나가 보면 이러다가 진짜 무슨 기본 의료고 뭐고 대한민국의 그 좋은 의료보험은 어디로 가고 이게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느끼실 만하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증은 오지 말라고, 경증은 뭐 90% 자기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보험 가지고 안 되겠네. 네. 또 이제 뭐 찾아서 들어야겠네. 이렇게 간다. 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내가 받는 의료 서비스가 예. 천차만별이 점점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개악이고, 네. 우리 국민들 특히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헌신 등이 모아져서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힘드니까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 논거로 또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의사수가 부족하다,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랑 잘 밀착이 되고 그리고 그 늘려감이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늘려야 하는 그 당위성 원래의 취지 목적에 얼마나 잘 맞게 국정을 운영을 해가느냐 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말은 이게 네. 앞뒤가 굉장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2,000명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숫자 그 2,000명을 네. 갖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계속 강압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이게 지금 확 안 좋아진 건데 아하. 안 좋아진 좋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늘려야 돼.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분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실까요? 이게 기본적인 이 흐름 차트도 그려지지 않는 어떻게 이런 워딩이 대통령의 워딩일까? 네,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자,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기적의 논리예요. 기적의 논리다. 본인 때문에 예, 다 떠난 전공의들이 다 떠나서 지금 예. 그 현장의 의사수가 그렇게 부족해졌는데 되게 부족해. 그래서 그래서 빨리 늘려- 빨리 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뭐 조그만한 희망과 기대 가졌던 게 바로 한동훈과 윤석열 그 두 사람의 만찬회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독대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 있어서 거절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거절했죠. 그리고 예.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음. 대통령이 체코에 간 기사가 다 묻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럽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2024년 9월 24일 대한민국이 너가 언론에 그 얘기하는 바람에 나 묻혔어. 나 체코 간 거 스팟라이트 못 받았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의료 개혁, 그러니까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현안 시급하게 얘기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뭐였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 네. 이것도 독대 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포함이 돼 있는 중요한 네. 뭐 내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네. 그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워딩은 사실 국민들의 민심을 좀 반영한 워딩일 수도 있고 뭐 절실하다는 생각을 여당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무래도 이렇게 현장에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야기를 접해보면은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그 백척간도에 서 있는지를 안 느낄 수는 없거든요. 칭찬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추석 앞두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흰 셔츠에 청바지 입고 안경 끼고 네. 그 유니폼 제복을 입은 그런 우리 국가 공무원들 앞에 서가지고 지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네. 고스란히 왜 여당 의원들한테도 안전해지겠어요. 그럼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 내리막 말고는 그리고 내리막 중에서도 정말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내리막으로 네. 가는 거 밖에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뭔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 벽에 지금 벽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네. 거기에 가기 전에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아직 그 벽이 코앞에 와 있다고 용산은 생각하지 않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찬도 예정돼 있고 하지만 독대는 안 되고 만찬만 한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이제 밥 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다들 배만 채우고 오는 것이 배만 채우고 아닌가. 예, 진짜 빈손으로. 빈손으로 그냥 온다. 네, 왜 빈손으로. 만나는 거예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순수하게 밥 먹으러. 밥 먹으러. 대통령은 네. 맥주, 한동훈 대표는 콜라, 뭐 네. 제로 콜라 네, 밥 먹으러. 이렇게 만나는 거다. 네. 야, 참 너무하네요. 이거는 슬프죠. 슬프죠. 네, 굉장히 슬프죠. 여야 사실은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고 그게 안 되더라도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 민심에 또 민생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이렇게 독대가 안 되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삿바 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도 이게 네. 국민의 건강, 국민의 목숨, 생명권이 아니라 음. 생명권, 건강권이 아니라 한동훈, 윤석열 사이에 파워 게임 삿바 싸움인 거예요. 아, 네, 누가 여기서 삿바 세게 잡냐. 네. 근데 그 세게 잡는 소나기 안에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이거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의잖아요. 의료계. 예, 예. 의료계잖아요. 그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한 반 정도는 간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자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을 저는 정부와 국힘이 뭐 99% 닫았다고 봐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고 여야 의정 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간다. 그 1%의 희망을 가지고 민주당은 끝까지 노력을 하겠으나 저렇게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행정력을 쥐고 있는 정부가 키를 다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를 다 닫아버려. 네.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음.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여론 흐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급하게 여야 의정 협의체 말만 그냥 던져놔서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그게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해당 정권의 그 목숨이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네. 지금 저런 태도로 임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목숨이 지금 위협에 처해 있는데 그냥 저러고 있다. 밥만 먹으러 만나고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